오늘은 제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큰 수익을 보고 있다가 이번 폭락장에 3천만 원으로 손실 전환한 친구인데, 먼저 이 친구의 히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2021년 초죠. 작년에 주식을 처음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주식을 전혀 하지 않던 친구예요.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작년에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온 친구, 그래서 국내 모 유명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하락장이죠. 처음 맞아보는 하락장을 겪고 있어요. 단기 폭락을 처음 겪고 있는 상황이죠. 수익 현황을 보게 되면 7천만원 수익을 보다가 지금 바닥에서 마이너스 3천까지, 본전 대비는 3천만원 손실이지만 최고점 수익 대비해서는 1억이 빠진 상태죠. 이 친구가 작년에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제가 간단하게 조언을 몇 가지 해준 게 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사실 이 친구가 주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주식 폭락장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먼저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이 친구의 심리 변화 상태를 알아볼게요. 초에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처음에 좀 많이 오르죠. 이 시점에는 주식 별거 아닌데 역시 내가 사니까 오르네, 난 운도 좋고 주식의 체질이 맞나봐. 그 친구 주식이 이때 코스피가 이때 올랐을 때 꽤 많이 올랐거든요. 이때 아마 많은 자만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고 있다가 역시 반등을 주니까 그래, 다시 올라갈 거야, 위안을 하죠. 하지만 주가는 더 빠집니다. 주식이 본전까지 옵니다. 여기 본전인데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등이 옵니다. 역시 올라. 주식은 존버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주가는 단기에 엄청난 폭락을 하고 말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단기간에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는 게 가능한 거야? 계좌를 보면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의 최저점 마이너스 3천만원. 이거 더 빠진다고 하는데 손절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7천만원 이익을 보다가 마이너스 3천만원까지, 이 계좌의 변화, 제가 봐도 아찔한데 주린이인 이 친구의 심리 상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이 가죠. 더구나 이런 폭락장을 처음 맞아본 거예요. 말 그대로 공포죠. 제가 이 친구가 처음 주식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조언해 준 게 3가지 있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세부적인 지침을 다 줄 순 없어요. 결국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3가지 정도 꼭 필요한 조언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현금 비중 무조건 30% 남겨놔라. 그리고 너가 주식을 아직 잘 모르니까 누구나 아는 우량주에 투자해라. 그리고 3번째, 목표 수익을 정한 다음에 달성하면 분할 매도를 해라. 처음에 주식을 시작한다고 할 때 제가 이 3가지를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지켰을까요? 2가지는 지켰습니다. 현금 비중 30%를 남기는 것, 그리고 2번째, 누구나 아는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 잡주, 동전주, 세력주 이런 거 투자 안 하고 유명한 주식에 투자합니다. 지켰죠? 하지만 이 3번째는 지키지 못했어요. 목표 수익을 정한 다음에 달성하면 분할 매도하는 것. 이거는 주가가 더 갈 줄 알고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내 계좌에 플러스 7천만 원이 찍혔어요. 몇 달 사이에 7천만 원을 번 거죠. 주식 초보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 가장 먼저 드는 건 욕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식을 잘하나 보다, 주식에 소질이 있나 보다, 돈 넣으면 기다리면은 수익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결국 주가가 최고점을 찍고 엄청난 단기 상승을 했지만 이 친구는 팔지 못합니다. 주식이 더 갈 줄 알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을 해온 거죠. 하지만 잘한 건 있어요. 이 2가지, 이거는 지켰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친구의 상황을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 먼저 대출, 신용 미수, 이게 없습니다. 이게 크죠? 제가 또 하나 얘기해 준 게, 절대 대출 받아서 하지 마라, 레버리지 사용하지 마라, 신용 미수 쓰지 마라,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친구가 비록 지금 손실을 보고 있지만 가장 긍정적인 부분 이겁니다. 대출, 신용 미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2번째는 기한 없는 순수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 있다 빼야 되는 돈, 3달 있다 빼야 되는 돈, 1년 있다 어떤 자금으로 필요한 돈, 이런 돈이 아니라 그냥 5년 10년 묻어놔도 상관없는 자기 돈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큽니다. 그리고 나서 현금 비중 30% 보유한 것, 이것도 잘 지켰죠? 이 3가지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면 하락장을 버티고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물론 현금 비중이 좀 많았다면 더 좋았겠죠. 그리고 고점에서 어떻게 좀 일부 분할 매도를 했다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죠. 어쨌든 지금 30%라는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 여윳돈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 돈을 하고 있다는 거, 대출 신용미수 없다는 것,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더라도 하락장에서 내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락장을 보통 남들이 위기라고 얘기하는 이 하락장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잘 지킨다면요. 다행히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이 친구는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조언을 해줬느냐, 물론 이거를 제가 뭐 리딩하듯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해줄 수는 없어요.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줬어요. 뭐냐면 지금 이 친구가 한 종목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페이스북 메타가 마이너스 26%가 빠졌죠. 최고의 빅테크 기업, 촉망되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주식 메타가 26%가 빠졌어요. 하루에. 개잡주, 동전주도 아니고 이런 대기업, 빅테크 기업이 26%가 하루에 빠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런 지금 현재 금리 인상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지 않는 성장주는 이런 메타, 페이스북처럼 실적 매출의 확장성, 성장 추이가 꺾였을 때는 미래의 실적, 성장성을 이미 땡겨다 썼기 때문에 이게 실적 전망치 혹은 실적의 현재 진행사항이 많이 줄어들었다, 감소되고 있다, 성장성이 꺾였다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렇게 크게 주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리 인상기, 특히 금리 인상 초기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종목을 실적 증가할 종목으로 일부를 갈아타게 해라. 한 종목만 가져가지 말고 이거를 다른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일부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두세 종목 정도로 함께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유현금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해라. 제가 여기서 1차 분할 매수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나스닥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구간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 영상을 보여주고 분할 매수를 조언을 합니다. 지금 팔아야 되냐고 묻길래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분할해서 살 때다 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락장이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추세예요. 추세. 상승 추세냐, 상승장이냐, 혹은 하락장이냐. 그 추세를 내가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린이에게는. 왜냐면 상승장은 누구나 돈을 벌어요. 근데 하락장은 고수들도 잃습니다. 상승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하락장에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것, 이거는 필수 중에 필수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상승장과 하락장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지금 코스피가 하락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반등은 했지만 이 하락 추세가 깨진 건 아닙니다. 하락 추세의 진행 과정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분할해서 일단 1차 매수는 했지만 이게 찐반이고 여기서 무조건 2,800, 900, 3,000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 아직 시작 안 했죠? 그리고 본격적인 양적 긴축 이것도 시작을 안 했어요. 금리 인상을 뭐 한 번에 0.5%를 하던 아니면 양적 긴축을 어떻게 시작을 하던 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들,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찐반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하락 추세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으로 현금 비중을 조금은 남겨뒀다가 주가가 추가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준 거예요. 잠깐 지금 코스피 상태를 보게 된다면 지금 피보나치 0.618 되돌림 이 자리, 그리고 하락 추세선 바닥 자리, 여기서 일단 의미 있는 반등은 줬어요. 하지만 여기서 1차로 일단 여기를 올라타서 재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는데 이 하락폭 대비해서 반등폭도 상당 부분 나와줘야지만 이 하락의 힘이 상승의 힘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2500 후반에서 거의 2600에서 2750까지 많이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변곡점에 있다는 거예요. 기로에 서 있다. 일단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추가로 돌파해서 강한 상승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야 그 다음에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여기도 뚫지 못하고 다시 빠진다면 재하락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코스피가 정말 또 빠진다, 추가로 빠진다면 최악의 경우 이 정도도 감안해둘 수는 있어야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가진 현금의 모든 비중을 다 여기서 물을 타야지만 그게 좋은 투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하락장에서는 보수적인 대응을 하자. 내가 가진 현금 물을 다 못 타도 돼요. 너무 윗부분에서 물을 다 탄 사람은 하락했을 때 물 탈 여력이 없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가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못하고 이 하락의 힘을 그냥 몸으로 다 받은 사람이라면 방법이 없어요. 일단 가진 돈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것, 이 방법밖에 없는데 내 비중이 많이 물려있는 사람일수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물을 타야 됩니다. 물타기는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게 의미 있는 물타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만약에 정말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종목의 모멘텀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시장 이슈, 금리 인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특히 이런 하락장에서는. 물론 시장이 빠져서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친구에게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이 친구가 이런 원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현금 비중도 지키란 걸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했습니다. 신용 미수 없어요. 레버리지 안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만약에 그 친구가 그런 조언을 안 듣고 최악의 상황이었다. 저는 아무 조언도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내가 대출금으로 투자했는데 아니면 3개월 있다 빼야 될 돈인데 내가 대출받아서 물 타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죠. 주식은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거다. 고점에 물려서 저점에 손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말은 쉬운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고점에 사서 저점에 물려서 저점에 손절하는 것, 이거는 일반적인 인간의 본능이자 심리거든요. 인간의 본성대로 하자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그 반대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려면은 인간의 본능과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인드부터 생각, 본능, 마인드 세팅, 매매 습관, 모든 걸 바꾸지 않으면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본성의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인드, 심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주린이라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주식 투자에 임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투자를 했느냐, 이런 원칙들을 잘 지켰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지금의 이 하락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빠지는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누구에게는 지옥이 되고 누구에게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 이 투자 원칙을 얼마나 잘 알고 이거를 어떻게 얼마나 잘 지켰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나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하락장에서는 옥석이 가려집니다. 좋은 종목을 갖고 있느냐, 잡주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거죠. 상승장에선 누구나 다 벌어요. 하지만 이런 장에서는 옥석이 가려집니다. 제가 친구에게 해줬던 조언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던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일단 지금 대응을 못하셨거나 원칙을 지키지 못하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지나버린 과거가 됐으니까, 조정장은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내가 대응을 못했다면 어쩔 수 없는데, 꼭 이번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은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이번 실패를 혹은 이번 실수를 교훈 삼아서 다음에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판단을 하고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점점 발전하시는 상승효과TV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